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일교차가 심한 가을에 접어든 요즘요. 더욱더 몸에 대한 변화를 잘 감지하셔야겠는데요. 특히나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증상 없이 찾아온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평상시 생활 습관 더욱더 중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는 수술비 보험에 대한 정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의 시간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 보험플랜 119 함께 하시면서 똑똑한 수술비 플랜 챙겨보시고 여러분들의 고민까지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지금부터 많은 전화 주시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도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받고 또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에 대한 알찬 정보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정덕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은 수술비 보험입니다. 요즘 굉장히 뜨겁게 관심을 받는 보험 중에 하나죠. 이 수술비 보험이 갑자기 이렇게 관심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죠. 보험료가 착해요. 그리고 최초 1회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보장의 폭이 굉장히 넓다. 큰 질병에 대해서는 크게 받을 수도 있고 작은 질병은 작은 질병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수술비 보다는 진단비가 좋다고 그랬어요. 진단비. 그죠? 왜냐하면 진단비는 진단만 받아도 보장이 되는 거죠. 수술은 꼭 수술을 해야만 나오는 게 수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수술보다는 진단비 보험을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진단비 중에서도 우리가 대표적인 게 암 진단비, 아니면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진단비, 또는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이렇게 진단비는 발병률이 높은 진단비로 구성을 하게 되면 보상받을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지만 보험료가 또 착하지는 않죠. 그래서 진단비가 좋은 거는 알지만 보험료가 비싸다. 그리고 발병률이 높은 걸로만 다 구성을 하자니 보험료가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진단비가 좋은 건 알지만 가입 담보가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진단비 못지않게 수술비로도 충분히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큰 질환에 대한 보장의 준비를 했는데요. 자, 예전에는 실손보험 하나만 있어도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근데 실손보험은 뭐예요? 실제로 우리가 손해본 금액, 실제로 우리가 병원에 지출한 금액만 해주는 게 실손보험이에요. 현실적으로 병원비만 해결돼서는 안 된다. 경제적인 의료비 고통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 해서 우리가 준비한 게 바로 진단비죠. 근데 방금 얘기했듯이 진단비의 보장폭은 굉장히 작아요. 암이다, 뇌다, 심장이다, 기타 몇 가지 진단비로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는 비싸고 진단비의 구성은 너무 작다. 그래서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게 바로 수술비입니다. 수술비. 현재 나와 있는 게 예전에는 7대, 그다음에 13대, 18대, 지금 21대, 32대, 64대, 72대 이렇게 계속 수술 특약이 늘어지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는데 수술의 보장의 폭이 넓어졌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구성이 되는 수술비로 구성을 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이 실손보험이
좋은 거는 알지만 지금 현재 갱신보험료가 너무나 많이 인상이 돼서 나이가 50 넘어가신 분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물론 내가 병원에서 큰 혜택을 보고 하시는 분들은 실손보험료가 인상이 돼도 큰 고민을 안 하시는데, 내가 크게 아픈 질환이 없는데 실손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애물단지가 되고 있어요. 실손보험이 가져가자니 보험료의 비중이 너무 크고 안 가져가자니 불안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실손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진단비와 수술비 보험입니다. 진단비와 수술비 보험. 진단비는 단절된 소득을 대체로 커버할 수 있는 게 진단비예요. 수술비는 큰 수술은 큰 수술비대로 받아서 병원비와 간병비로도 충분히 쓸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실손보험 대체 자원으로는 진단비나 수술비 보험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래서 수술비 보험이 요즘 뜨겁게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우리는 보험을 준비할 때 항상 통계를 보죠. 통계. 자, 현재 2018년도 작년입니다. 작년 2018년도 사망 원인 우리나라 1위는 아직도 암이에요. 암. 그죠?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암이 1위예요. 그래서 우리는 암 보험을 막 2개씩, 3개씩 가입을 하고 있어요. 왜? 중복으로 받아서 크게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암보험만큼은 놓치지 않고 잘 가입을 하고 계셔요. 자, 2위가 바로 심장질환입니다. 예전에는 뇌쪽 질환이었죠. 뇌쪽 질환이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언제부터 바뀌었냐? 2016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암 다음으로 높은 게 바로 심장질환이에요. 그리고 3위가 폐렴. 그죠? 그리고 4위가 뇌혈관이에요. 그러면 암 다음으로는 우리 장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5대 장기가 이 순위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2위, 3위, 4위에 해당되는 암을 제외한 이 질환에 대한 수술비 보험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중에서도 2위, 암 다음으로 발병률이 가장 높은 이 심장질환, 도대체 심장질환이 뭐냐, 뭔데 이렇게 사망 원인 암 다음으로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냐 하는 거죠. 자, 심장질환입니다. 심장질환. 자, 허혈성 심장질환에 보면은 급성 심근경색도 들어가고 협심증도 다 들어갑니다. 자, 우리 몸 갈비뼈 사이에 있는 이 심장은 주먹만한 크기죠. 이 심장이 계속 펌프질을 해서 우리 온몸에 피를 보내는 게 심장의 역할이에요. 자, 이 심장 질환은 도대체 뭘까? 심근. 이거 심장의 근육이에요, 근육.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거예요. 어디다? 이 관상순환계. 관상순환계는 뭐냐면 심장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길. 그 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심장이 이런 산소나 영양분을 받지 못해서 심장이 멈추는 거예요. 정지되는 거예요. 괴사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허혈성 심장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심장이 우리 신체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암 다음으로 2위, 사망 원인 2위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허혈성 심장 질환이 왜 생기느냐? 그러면 이렇게 무서운 암 다음으로 이 질환이 왜 생기느냐? 우리가 궁금하죠. 이 심장 질환의 가장 큰 거는 가족력입니다. 가족력. 내가 사촌 이내에 심장 질환을 앓은 사람이 있다 하시는 분은 특별히 자기 건강 관리를 더 잘해야 되겠죠. 어떤 거를 잘해야 되냐면 담배도 줄여야 되고 피지 말아야 되고 혈압이나 당뇨 굉장히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가장 큰 원인은 가족력이 커요. 그리고 이런 심장 질환의 주요 위험 인자는 바로 혈압입니다. 혈압. 자, 내가 혈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없는 사람보다 혈압약을 먹게 되면 심장 질환으로 갈 수 있는 게 1.9배가 높다 그래요. 근데 여기에 바로 내가 당뇨도 있고 담배도 펴요. 담배까지 핀다 그러면 내가 심장 질환이 발병할 수 있는 게 13배가 높다고 합니다. 13배. 근데 여기에 내가 고지혈증까지 있어. 그러면 32배가 높대요. 32배. 근데 혈압약 드시는 분들 대부분 고지혈증 약 같이 처방 받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 건강 관리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복부 비만까지 있다. 그러면 68배가 된대요. 내가 심장 질환의 원인의 위험 인자가 이렇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복부 비만만 줄여도 비만을 줄이게 되면 혈압 내려갈 거고 당 내려갈 거고 담배 끊게 되면 이런 위험 인자가 많이 줄어든다. 그러면 심장 질환의 원인이 되는 거를 미연에 방지해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이 허혈성 심장 질환입니다. 허혈성 심장 질환. 이 허혈성 심장 질환에는 급성 심근경색을 포함한 급성도 들어가죠. 급성. 그다음에 협심증을 포함한 기타 급성 허혈성 심장 질환, 이렇게 이 모든 게 다 허혈성 심장 질환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 허혈성 심장 질환 중에서도 이 급성보다는 협심증이나 기타 허혈성 심장 질환 또는 만성 허혈성 심장 질환, 요런 부분이 전체 10명 중에서 급성은 2명밖에 해당이 안 된다. 나머지가 대부분 협심증이나 기타 만성 협심증 질환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심장 질환에서는 우리가 급성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렇게 모든 부분이 다 되는 협심증까지 되는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 담보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누차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급성 심근경색은 뭐고 협심증은 뭐냐, 저희가 굉장히 많이 궁금합니다. 자, 급성 심근경색의 증상은 어떻게 되냐? 급성 심근경색증은 심장 근육으로 가는 혈류, 그죠? 산소나 영양분이죠. 혈류가 완전히 차단이 되는 거죠. 완전히 차단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경우 협심증과 유사한 흉통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심장으로 가는 그 길이 관상동맥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관상동맥에 기름이 끼는 거예요. 계속 이 통로에 피가 지나가야 되는 이 공간에 계속 끈적끈적한 기름이 계속 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막혀버리면 심장이 괴사가 됩니다. 심장이 멈춰요. 심장이 펌프질을 해야 되는데 이게 멈춰버려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막혀버리게 되면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증상이 있음으로부터 1시간 이내 사망하게 되면 이걸 바로 우리가 돌연사라고 합니다. 돌연사 또는 급사 또는 심장마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 관상동맥 이 통로가 완전히 차단이 되면 우리가 수술을 해서 여기를 뚫죠. 근데 너무 막혀버리면 수술을 해서 뚫지도 못합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관상동맥을 우회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죠. 그렇게 그걸 관상동맥 우회술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 막혀서 수술도 힘든 경우는 약물 치료도 해요. 수술을 안 하고 약물 치료하는데 약물 치료는 수술보다는 굉장히 치료가 더뎌서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질환에 대해서는 꼭 수술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자, 우리가 방금 발병률이 심장 쪽에서도 발병률이 가장 높은 게 바로 협심증이에요. 협심증. 협심증은 솔직히 암 진단 받으신 분들보다 협심증 진단 받으신 분들을 더 많이 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심장 질환에서도 협심증은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 질환 중에 하나겠죠. 자, 증상은 어떻게 하냐? 흉통은 가슴 중앙에 통증, 불쾌감 또는 압박, 뻐근하게 줘요. 이게 막 고춧가루를 뿌려놓든 후춧가루를 뿌려놓든 아니면 벽돌로 짓누르든 아니면 코끼리가 꼭 밟고 지나가는 그렇게 굉장한 흉통이 온다고 합니다. 쥐어 짜듯이. 그래서 이 아픈 부위를 한 손가락으로 짚어서 가리킬 수가 없어요. 손바닥으로 앞가슴을 덮을 만큼의 넓은 부위에 둔한 통증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손바닥 크기 정도의 통증이 나타나는 얘기겠죠. 자, 협심증은 자, 관상동맥 통이 여기가 끈적끈적하게 막히는데 여기가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길은 있어요. 한 70% 이상 이렇게 막혀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그냥 잘 생활을 해요. 근데 왜? 산소와 영양분이 심장으로 잘 가고 있어요. 왜? 갈 수 있는 길이 아직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평상시에 안 하던 운동이라든가 스트레스 아니면 어떤 과식 해서 갑자기 심장이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이 협심증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협심증으로 이 흉통으로 쓰러져도 이거는 사망에 가진 않아요. 그래서 얼른 가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도 굉장히 간단하죠. 30분 이내로 수술이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이 무서운 거지 협심증은 무섭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상생활에 이렇게 평상시에 조금 무리했을 때 어떤 흉통이 이게 그냥 흉통이 아닌 거를 본인이 느껴지면 병원에 가서 꼭 진료를 받아보셔서 미연에 방지하시는 게 가장 좋다. 자, 그러면 이 흔한 발병률이 높은 협심증은 어떻게 치료하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죠? 이 이 혈관에 기름이 이렇게 띈 거예요. 그죠? 기름이 이렇게 띄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철사 같은 망을 이렇게 삽입을 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스텐드 삽입술이라고 합니다.
그죠? 굉장히 간단한 수술이고 심장 질환의 대표적인 수술이에요. 그래서 스텐트, 철사로 된 가느다란 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이렇게 착용을 하면 영구적으로 쓸 수도 있다고 해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수술인데, 자, 내장에 이렇게 기름이 이렇게 꼈어요. 거기다 이렇게 철사 같은 망을 넣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망처럼 이렇게 부풀어 나죠. 그래서 관상동맥 혈관을 이렇게 넓혀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넓혀서 이쪽으로 산소와 영양분이 심장으로 가게끔 수술을 합니다. 이게 바로 스텐트 삽입술, 가장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미연에 우리가 항상 내 몸에 어떤 질환이 오는지 미연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앞에서 우리가 수술 담보를 구성하는 거는 진단비보다 보장의 폭이 훨씬 넓기 때문이죠. 자, 진단비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암이든 뇌든 심장이든 몇 가지 진단비 담보 외에는 다른 진단비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 수술 담보에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종류가 많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없어지지 않죠. 반복적으로. 그래서 진단비와 수술비가 같이 있으면 굉장히 좋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실손보험이나 진단비 구성은 너무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뜨겁게 떠오르는 이 수술비 보험의 담보는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앞에 암을 제외한 2위, 3위, 4위에 해당되는 심장과 뇌와 폐, 이 세 가지가 이 수술 특약에 중복적으로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5대 기관에는 간이나 신장도 들어가죠. 근데 2, 3, 4위가 바로 뇌, 심장, 폐예요. 그래서 이 5대 기관 수술에도 들어가지만 이 13대 수술에도 심장 질환이 들어갑니다. 뇌 쪽 질환도 들어가죠. 폐렴도 있어요. 그러면 13대만 들어갈까요? 우리가 수술 담보에 보면 18대에도 있어요. 18대에도 이 5대 기관이 다 들어가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21대 갖고 있죠. 21대 수술 특약에도 들어갑니다. 32대에도 들어가요. 60 몇 대에도 들어가요.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질환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중복적으로 받으니까 큰 질환에 대해서는 보장의 금액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실손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실손보험을 벌여야 될 때 이 수술비로 치료비도 쓰고 간병비도 충분히 쓸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13대에 담석증이나 사타구니, 편도염, 축록증 이런 담보 5가지가 들어가면 이게 18대가 또 되겠죠. 또 18대가 되고 여기 8대 질병에 뭐 황반변성이다, 뭐 담낭 담도 질환이다, 중이의 뭐 진주종이다, 아니면 8대 양성 신생물로 소화기 계통이라든가 호흡기 계통, 뭐 골관절, 뇌 중추신경 이런 게 다 중복으로 같이 해당이 되면 같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술 담보의 종류는 대략 간단하게 해서 이 정도 종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럼 보험료가 얼마나 저렴한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진단비, 뇌혈관이나 허혈성 진단비, 뭐 암 진단비 이렇게 1,000만 원씩 준비하려고 해도 이 1,000만 원이란 금액은 물가 상승 반영되는 거 아니잖아요. 정액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지금의 1,000만 원과 그때의 1,000만 원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큰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해요? 수술 특약은 굉장히 범위가 넓어진다고 했죠. 자, 여기서 보장하는 금액은 보험은 담보는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중요한 2위, 2위와 4위에 해당되는 심장과 바로 뇌 쪽입니다. 그래서 이 뇌혈관도 뭐 뇌출혈 수술이다, 뭐 뇌졸중 수술이다 아니에요. 뇌혈관 수술입니다. 뇌혈관. 굉장히 보장의 범위가 넓은 뇌혈관 수술비로 구성이 돼 있어요. 1,000만 원 들어갑니다. 허혈성 심장질환, 급성 심근경색 수술이 아니에요. 허혈성 심장질환, 범위가 훨씬 넓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40대 질병 수술비에도 뇌가 들어가고 심장이 들어가고 아까 얘기했던 폐렴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그리고 간이나 폐도 들어가고 간이나 신장도 들어가죠. 40대. 자, 18대, 13대. 그죠? 여기도 뭐가 들어갈까요? 뇌도 들어가고 심장도 들어가고 간, 폐, 신장 다 들어갑니다. 13대에도 들어가요. 그리고 5대 기관. 5대 기관은 딱 5가지죠. 뇌, 심장, 그리고 또 신장, 그 다음에 간, 폐. 이렇게 5가지. 그래서 뇌혈관이다,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이다, 또는 40대다, 18대다, 13대다. 이 5대 기관이 다 중복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질환에 대해서는 크게 받아서 그게 충분히 간병비 역할도 하고 치료비 역할도 하고 어떻게 되면 단절된 소득 대체 자원으로도 충분하다, 손색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는 또 질병 수술비가 기본적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뇌나 심장 쪽의 수술비는 각 1,0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40대 질병수술비도 1,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수술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1,000만 원 받고 여기서 1,000만 원 받고. 그죠? 18대와 13대도 각각 500만 원씩 들어가요. 그럼 여기도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뇌나 심장 수술에도 여기 또 중복으로 받을 수 있겠죠. 그럼 5대 기간에는 5대 기간에 또 해당이 됩니다. 5대 기간에서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큰 질환에 대해서 이렇게 보장의 금액이 커져요. 자, 심장도 마찬가지고 간이나 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진단비가 구성이 들어가요. 그래서 5대 기간 3,000만 원까지 들어갔고 기본적으로 질병수술비 30만 원 따라갑니다. 기본적으로 질병수술비 따라가는 건 가장 기본적인 게 뭘까요? 우리가 위나 장 내시경 할 때 용종 있으면 바로 절제해버리잖아요. 이 질병수술비는 용종 절제할 때마다 나가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술 담보예요. 이 질병, 그러니까 대장 내시경이든 위 내시경을 하다가 내시경 하면서 그냥 이렇게 잘라내버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객님들이 이걸 수술로 생각을 못 하세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알릴 의미에 수술한 적이 있느냐 하면 다 아니오라고 체크를 해요. 이거는 나중에 보험 가입한 지 최근 보상력으로 해서 만약에 이제 보상 청구를 하게 되면 다 걸려요. 이거 알릴 의무 고지 위반으로. 그래서 대장 내시경에서 용종 절제하는 거 분명히 수술입니다. 수술. 그래서 수술인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보험 가입하실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장을 했을 때 자, 20년 납에 90세 만기예요. 수술비 보험이기 때문에 굳이 뭐 100세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100세까지 원하시면 100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납입은 20년 납도 있고 뭐 15년 납도 있고 25년 납도 있고 뭐 30년 납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골라서 편하신 대로 적절한 보험료를 산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20년 납에 90세로 해서 무해지입니다. 무해지. 그래서 보험료는 저축이 아니고 비용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굳이 비싸게 비효율적으로 가입하는 것보다는 저렴하게 효율적으로 가입하셔서 비용 지출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20년 납에 90세를 했을 때 보통 남자 35세, 40세까지가 4만 원대 설계가 되죠. 그죠? 이렇게 큰 보장을 했을 때 50대 되시는 분이 5만 5천 원 정도 설계가 됩니다. 여성분들은 조금 많이 저렴하죠. 3만 원대예요. 35세에서 50대 계신 분들도 3만 원대 이 보장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갱신 아니죠. 보험료 변동 없어요. 반복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비 보험은 그냥 선택이 아닌 필수로 하나 정도는 꼭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 보험료가 나왔는데 그러면 보장은 어떻게 주냐? 얼른 잘 모르시겠죠?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아까 2위 심장이었어요. 심장 질환입니다. 아까 5대 기간에 얼마 있었어요? 3,000만 원 있었죠.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 아까 1,000만 원 있었죠. 그리고 40대에 1,000만 원 있었고 18대와 13대가 각각 500만 원씩 있었어요. 여기서 2,000원. 요것만 해도 6,000만 원이죠. 6,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질병수술비 기본으로 따라가죠. 그래서 심장 수술하게 되면 6,030만 원이에요. 근데 심장이나 뇌나 똑같죠. 똑같이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 5대 기간 이거는 관열이냐 비관열을 따져요. 밑에 수술특약은 관열 비관열을 안 따지지만 5대 기간에서는 관열을 따져요. 만약에 요즘 신기술 의료로 했어요. 내시경이나 뭐 카테터 뭐 이런 신기술 의료로 수술을 했다. 그러면 3,000만 원이 2분의 1만 나가겠죠. 반 1,500만 원. 그죠? 그러면 여기서 1,500만 원 빠져도 4,500만 원 정도가 수술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협심증 수술을 했다. 가장 흔한 심장질환의 가장 큰 협심증 수술을 했다. 그러면 4,030만 원이 나가요. 4,530. 그죠? 이게 비관열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술비 받아서 충분히 병원비도 되고 간병비도 되고 단절된 소득도 얼마가는 충분히 커버가 되겠죠. 자, 우리가 요즘 가장 흔한 거. 노안으로 백내장 시술 많이 하시잖아요. 40 중반부터 많이들 하시는데 이런 생활 질환에서도 얼마가 나온다? 110만 원. 자, 40대 질병 수술비에서 50만 원, 13대에서 30만 원, 질병 수술비 기본으로 따라간다 그랬죠. 30만 원. 그래서 이렇게 생활 질환에 백내장 수술을 해도 110만 원이 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백내장은 생활 질환이지만 녹내장은 굉장히 백내장보다 위험하죠. 녹내장도 굉장히 수술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녹내장 수술 같은 경우 어떻게 나갈까요? 40대에서 1,000만 원. 왜? 5대 기간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눈이기 때문에 40대 질병수술비에서 1,000만 원. 또 18대와 13대에서 각각 500씩 있기 때문에 거기서 1,000만 원. 그리고 질병수술비 30만 원. 해서 2,030만 원. 충분히 치료비가 커버가 됩니다.
자, 치질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치질은 어떻게 될까요? 실손 의료비에서 치질 수술 안 되죠. 보장해서 안 됩니다. 예전 100%짜리에서는 안 돼요. 지금 현재 실손 치질은 국민건강보험 적용 되는 부분에서만 치질이 보상이 가능합니다. 질병수술비,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이런 질병수술비에 치질, 치액수술 보상이 안 돼요. 그죠? 자, 이 수술비에서는 치질 수술이 됩니다. 내가 만약에 100%짜리 실손보험을 갖고 있다, 예전에. 근데 거기선 치질이 아예 안 되잖아요. 수술비 보험이 있으면 치질 수술하면 어떻게 나요? 병원비가 5, 60만 원 나오잖아요. 충분히 수술비에서 150만 원 나오죠. 내가 갖고 있는 실손에서 보장이 안 되더라도 수술비 보험이 있으면 치질 수술 충분히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수술비가 진단비를 가입하는 보험료의 한 5분의 1 정도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보장은. 그래서 우리가 진단비가 굉장히 좋은 거는 알지만 진단비는 보장의 구성이 굉장히 협소하다. 그리고 최초 1회한이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또 받을 수 있는 치료비, 실손의료비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수술비 보험만큼 없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수술비 보험이 굉장히 뜨겁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 가성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렇겠죠. 또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자,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고 질환이 오는 것도 다 통계입니다. 통계. 내가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겠죠. 내가 안 아플 수도 있는데 너무 보험에 많은 비중을 투자하게 되면 우리 노후가 또 불안정해져요. 그래서 보험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이에요.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하는, 이게 바로 다 신장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들이에요. 주 2회 이상 10층 계단 오르기. 자, 한 5, 6층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막 숨이 막 차고 굉장히 힘들죠. 내 심장이 굉장히 막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심장이 건강해지는 거고, 숨이 차 오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 호흡하는 내 호흡근도 굉장히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험을 준비하기에 앞서 내가 꾸준한 운동이 이런 큰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자, 보험은 가장 기본적으로만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꾸준한 운동을 병행을 하신다면 더없이 건강한 긴 노후가 충분히 준비될 수 있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항상 꾸준한 운동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에는요, 필수로 가입해야 할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살펴드렸습니다. 필수라고 한 이유는요, 일단 보험료 비갱신이고요. 진단비는 한 번 받고 끝나지만 이 수술비 보험은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수술을 할 때마다 받고 또 받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쏠쏠하고 유용한 보험이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대표로 전문가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강의에서 만나본 이 수술비 보험 있잖아요. 네. 납입 면제 기능, 그러니까 일정 진단받으면 보험료 더 이상 내지 않고 보장만 챙겨가는 거. 네. 이거 들어있을까 궁금한데 어떨까요? 기존에는 납입면제 기능이 따로 있었죠. 보통 이제 납입면제 손해보험회사에 뭐 암진단 받았다 그러면 옛날에는 그 암진단비에 대한 보장보험료는 빠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납입면제 기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납입면제 기능을 받아버리면 계속 내는 보험료를 하나도 안 냅니다. 그런데 이 수술비 보험에도 납입면제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선택사항입니다. 선택사항. 자, 가입하실 때, 설계하실 때 납입면제 대상을 하게 되면 암이나 뇌출혈, 뇌경색되는 뇌졸중 또는 급성 심근경색 또는 뭐 다치거나 아픈 상해 80% 이상 아니면 말기 간, 말기 폐 이 정도 진단을 받게 되면 납입면제 기능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선택을 안 하게 되면 보험료가 조금 지금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보다 보험료가 조금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선택상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2, 3천 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험 납입면제 기능을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좋네요. 일단 보장만 보더라도 수술하면은 몸 이곳저곳 계속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 보장만 봐도 유리한데, 여러분들 납입 면제 기능 조금만 돈을 추가하면 가능하다고 하니까 수술비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요즘 뭐 만성질환 등 유병자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분들도 이렇게 유리한 수술비 보험 지금 가입이 가능할까요? 유병력자분요.
예. 요즘은 유병장수 시대잖아요. 예, 유병력자라고 표현하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병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조건에 맞는 그런 보험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오늘 수술비 보험도 유병력자도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입은 하실 수가 있는데 보장의 금액은 조금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담보는 다 가져갈 수 있는데 5대 기간이라든가 40대 질병 수술비가 보장의 금액이 3,000이면 5대 기간이 3,000이면 2,000으로 줄고 또 40대 질병 수술비가 1,000만 원이었을 때 500만 원 줄고 이 정도만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제 요만큼 줄어든 대신 유병력자시기 때문에 할증 보험료가 좀 붙어서 오늘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보다 보험료는 조금 더 인상된 보험료를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병력자도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병자분들 그리고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까지 이 수술비 보험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강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보장 좀 더 유리하니까요.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도 지금 바로 이 수술비로 보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수술비 보험 오늘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에 만나봤고요. 강의 정리해드리고 상담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곧바로 이어지는 순서는 새롭게 준비된 코너죠. 톡톡 보험 처방전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보험 고민을 1대1로 세세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첫 시간은 과연 어떤 사연이 와 있는지 화면 통해 확인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녀 둘을 둔 40대 초반 가장입니다. 제가 지인의 소개로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요. 당시에는 보험료가 조금 많다고 생각을 했지만 제대로 물어보지 못한 채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석 때 만난 친척이 갱신된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해지나 변경을 하고 싶지만 고혈압과 당뇨가 있어서 고민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가입한 보험도 갱신형이라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건강하지만 앞으로의 일은 장담할 수가 없으니 저도 보험료가 많이 오를까 봐 걱정이 됩니다. 갱신 걱정 없는 좋은 보험을 추천받을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갱신형 보험이 많이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민정 전문가님, 일단 그러니까 이분은 나도 나중에 병력이 생기면은 보험을 좀 해지하고 다시 준비를 할 수도 있는데 이미 갱신형 보험을 갖고 계시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갱신형 보험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그나마 인지를 했기 때문에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쪽으로 사연을 좀 보내주신 것 같고요. 제가 추석 이후에 가장 최근에 리모델링을 해드렸던 사례이기도 해서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이분이 자녀 두 분이 있고 아내분까지
총 4명이 전부 다 2017년도, 그러니까 2년 전쯤에 보험을 가입하셨어요. 그런데 내용이 좀 길 것 같아서 이 남편분, 가장이신 분의 보험만 좀 오늘 좀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우선 이분은 이제 S사의 뉴플러스 건강보험과 그다음에 S사의 유비무암 이렇게 두 가지. 그러니까 다른 가족들도 한 명당 2개씩 이렇게 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선은 요 유비무암 요 보험부터 한번 좀 봐드리면 15년 갱신, 15년 만기라고 쓰여져 있죠.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딱 봐도 갱신형 보험이 맞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15년 갱신이라는 거고 이분이 40살에 가입을 하셨어요. 그러면 55세에 한번 갱신이 되고 70세에 갱신이 된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아, 그러네요. 그런데 40세에서 55세까지 암에 걸릴 확률 혹은 뭐 뇌졸중에 걸릴 확률 그리고 뭐 사망할 확률은 당연히 55세 이후보다는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가입할 때는 조금 저렴하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의 나이라든지 현재 이분이 건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보너스 보험으로 가입했다라고 한다면 나는 기존에 어떤 보험이 제대로 다 완성이 돼 있고 이 보험을 좀 보너스 형태의 안보험을 하나 더 가져가고 싶다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뭐 20년 갱신이나 30년 갱신이나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런 좀 갱신 기간이 좀 긴 걸 택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지금 있는 모든 특약들이 여기에 다 갱신이기 때문에 55세 이후에는 엄청나게 많이 오를 거예요. 그러네요. 네, 70세까지는 가지도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은 55세 이후에 정리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물론 55세 이후에도 55세 이전에도 암이 나올 확률도 있고 뇌졸중이 나올 확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55세 이후에 나올 확률보다는 완전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보험은 갱신 기간을 늘리든지 아니면 그 처음에 가입한 종합보험은 잘 되어 있는지 또는 비갱신인지 이렇게 좀 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같이 가입한 이 뉴플러스 건강보험을 보면 20년 납 100세 만기 이렇게 보험 앞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가입된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앵커님이 보시기에도 20년 납 100세 만기 그러면 20년 동안 돈을 내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면 되니까 당연히 비갱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 보험을 보면은 주요 특약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기본 특약 한 3개, 4개를 제외하고 95%의 특약들이 전부 다 갱신이에요. 그러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숨어있는 것들은 다 갱신이었던 거네요. 굳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생수병 안에 빈 생수병 안에 콜라를 담았다. 그러면 내가 마시고 있는 것은 콜라일까요? 물일까요? 뭐 당연히 콜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갱신형의 어떤 보험 틀을 갖고 있지만 이 안에 내용은 전부 다 갱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2가지의 보험을 가입했는데 둘 다 갱신이라는 거죠. 다만 실손보험은 1년 갱신, 나머지 주요 특약은 3년 갱신, 그리고 앞서 봤던 보험은 15년 갱신. 그 갱신 주기의 차이만 있는 것이지 이분이 갖고 있는 99% 정도의 보험은 전부 다 갱신이라는 얘기예요. 이분의 걱정이 좀 이해가 되네요. 갱신돼서 나중에 보험 해지하면은 그동안 냈던 것도 다 뭐 돌려받지 못하고 맞습니다. 보험 가입도 좀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우선은 이분이 그리고 또 갱신형을 가입한다라는 거는 보험을 처음 가입할 때 좀 싸게 가입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건강보험, 종합보험 같은 경우는 15만 8천 원이고 앞서 봤던 것도 가격이 5만 5천 원이기 때문에 총 21만 3천 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갱신형을 가입했음에도 전체적인 갱신형을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절대로 싸지 않습니다. 지금 보험료도 좀 부담이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갱신이 되기 시작하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보험을 내야 되느냐. 그리고 아까 앞서 이제 이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보통 추석에 가족분들 만나면은 많이 하는 얘기가 이제 건강 얘기. 그렇죠. 건강 얘기하고요. 어떤 보험 가입했는지 이런 것도 물어보고요. 맞습니다. 뭐 보험 얘기도 하고 건강 보조제 얘기, 뭐 건강에 대해서 뭐 어떤 음식이 좋다더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다 이분도 이제 보험 얘기가 나왔고 고모부께서 얘기를 하신 걸 듣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모부 같은 경우는 이제 연세가 되시다 보니까 보험료가 조금씩 오르다가 이제 오르는 그 기준이 굉장히 급격하게 오르게 되거든요. 예상치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맞습니다. 많이 오른 거죠. 네. 그리고 앞서 사연에 소개한 대로 이제는 그때 가입 당시에는 없었지만 이제는 혈압과 당뇨까지 있으시기 때문에 보험을 변경하기에는 너무 연세가 드신 거예요. 그리고 병력도 생긴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실손보험부터 시작해서 내가 보험을 제대로 된 보험을 다시 가입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해지할 수도 없고 변경할 수도 없는 그런 딜레마에 좀 빠져 계신 거고 이분 같은 경우도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본인 보험 증권을 찾아보게 된 거고 그래서 저희 쪽으로 사연을 보내게 된 건데요. 우선은 이 보험이 그러면 갱신형인데도 왜 이렇게 비싸냐? 여기 위에 보시면 적립보험료 7만 8천 원이라고 적힌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적립보험료 7만 8천 원 같은 경우가
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보험료가 왜 21만 원일까? 네네네. 보통 갱신형은 좀 저렴한데 이게 맞습니다. 문제였네요. 사실은 이 적립보험료가 그러면 어떤 것이냐. 예. 일단 말만 들으면 적립을 해준다. 혹은 뭐 저축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실 수도 예.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자가 붙어서 저축이 되는 것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이 되지도 않는데 그럼 적립을 했다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거는 만약에 돌려받는다라고 하면 언제 돌려받냐면 100세 만기니까 100세에 돌려받습니다. 100세 그 돈을 받는 게 과연 뭐 어떤 그렇죠. 가치가 있을까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이분이 40세니까 60년 이후에 이 돈을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요. 예. 지금 7만 8천 원과 60년이 지난 후에 7만 8천 원은 굉장히 큰 차이가 그렇죠. 있겠죠. 예. 물가는 오를 테니까요. 그러면 이 적립보험료가 그러면 100세 때는 그럼 과연 온전히 돌려받을 수는 있는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 아니에요. 보험료가 예. 계속해서 오르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 보험료가 오르게 되면은 여기서 차감이 돼요. 아, 맞아요. 저 이거 들었던 것 같아요. 적립보험료에서 이제 갱신되는 부분이 차감이 되니까 맞습니다. 내가 돈을 내면서 이게 갱신되는지도 모를 수도 있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보험은 돈을 미리 낸 거예요, 그냥. 앞으로 갱신될 것에 대해서 미리 내는 겁니다. 예. 당연히 내가 나중에 내도 될 돈을 미리 낸다라고 한다면 경제적으로는 당연히 소비자의 손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8만 원 정도면 가입을 할 수 있었던 보험을 15만 8천 원에 적립보험료를 붙여서 이렇게 가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갱신이 3년마다 1년마다 이렇게 될 텐데 이 오르는 돈에서 차감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나중에 돌려받지도 못합니다. 아, 내가 그렇겠네요. 얼마나 갱신되는지도 나중에 이게 다 차감되기 전까지는 또 모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더 나이가 든 뒤에 이 보험이 잘못됐다거나 나한테 맞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이 보험안에서 제가 한 가지 좀 짚어드릴 것은 여기 왼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특약들이 실손의료보험입니다. 예. 대부분 많은 분들이 되게 오해를 하세요. 지금 이분도 보험에 대해서 어떻게 저한테 처음에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내가 보험을 2가지 가입했는데 암보험 하나, 실손보험 하나 이렇게 가입했다. 그래서 실손보험은 15만 8천 원이더라. 이렇게 알고 계세요. 앵커님은 혹시 실손보험을 언제 가입하셨죠? 저는 부모님이 대신 가입을 해주셔서 한 10년이 넘은 것 같고요. 보험료 살펴보니까 5만 원이 넘던데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실손보험이 앵커님 같은 경우는 5만 원으로 알고 예. 계실 수 있고 이분은 15만 8천 원으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건강보험, 종합보험 안에 실손 특약을 여기에 집어넣은 거죠. 아니 그런데 뭐 요즘 뭐 실비 1만 원, 2만 원이면 준비도 가능하다고 맞습니다. 하던데 저희 보험료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앵커님이나 예. 지금 이 시청자님 같이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법적으로 정한 거예요. 실손을 예. 이렇게 종합보험에 끼워서 판매되게끔 하지 말고 실손보험은 딱 단독으로 준비를 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본인 실손보험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게 실손보험 안에 다른 게 섞여 있는 건지 아닌지 이걸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내 실손보험은 15만 8천 원이다. 그런데 한 50세가 됐더니 20만 원이 넘더라.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예. 굉장히 높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손보험 같은 경우도 이렇게 혼동을 하시면 안 되고 이 보험 중에 중간에 보면 입원 일당 5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짚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예전에는 입원 일당을 굉장히 많이 해서 내가 아프지 않아도 조금 입원을 하면서 이걸로 어떤 보험금을 타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예. 입원 일당 보험료가 생각 외로 비쌉니다. 그런데 요즘은 의료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입원을 그렇게 오래 안 해요. 그렇죠. 아무리 아파도 며칠 입원 안 하던데요. 맞습니다. 병원에서도 입원을 오래 시키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입원 일당을 이렇게 많이 집어넣는 거는 사실 요즘 추세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물론 이 입원 일당에 대한 보험료가 저렴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분도 갱신이다 보니까 처음엔 저렴해요. 근데 이거는 노년층이 될수록 굉장히 비싸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험에서 어떤 리모델링을 할 때 이런 부분들도 좀 짚어줬으면 좋겠고 이제는 이 보험 특약에 좀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예. 우선 그 전에 갱신형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처음 가입할 때는 화면에 보시다시피 똑같은 보험인데 4,000원. 물론 정말 4,000원짜리 보험은 저렴해요. 없습니다. 예. 네. 그러나 가격 이제 이 3가지 특약만 놓고 그냥 단순 비교를 한 거고요. 이 보험사들 보면 갱신형만 판매하는 보험사가 있고 비갱신형만 판매하는 보험사가 있고 또는 갱신형과 비갱신형 둘 다 판매하는 보험사가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둘 다 판매하는 보험사에서 갱신형, 비갱신형을 한번 비교해 본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처음에는 정말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지만 갈수록 왼쪽 그래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는 걸 알 무섭게 수가 있고요. 오르네요. 예. 비갱신형 같은 경우는 20년만 내면 끝입니다.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요. 그런데 갱신형은 30세, 40세, 50세, 60세 계속 내죠.
그러니까 30세에 가입했다면 100세 만기 때 70년을 내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렇게 표로 비교를 해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다. 가입 당시에는 확실히 저렴한 보험료가 유혹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총 납입하는 보험료도요. 예. 방금 전에 보신 그래프로 따져보면 처음 낼 때는 그러니까 비갱신형 같은 경우 800만 원 정도 내면 끝나는 보험이 갱신형으로 낼 때는 5,300만 원을 내게끔 나와 있습니다. 800만 원만 내도 되는데 5천만 원대를 낼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약 7배 정도를 내게 되고요. 이거는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예시표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이거보다 그렇다고 보장을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똑같은 보험을 비교한 겁니다. 예. 똑같은 보험을 갱신형이냐 비갱신형이냐에 따라서 같은 보험사의 보험을 놓고 비교한 거기 때문에요. 예. 이거는 예시표로 비교를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오른다고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간단한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험료 역전 시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갱신형을 가입했다가 비갱신형으로 갈 때에 이 갱신형을 가입할 때 처음에 좀 싸지만 45세에서 50세가 지나면은 그때는 갱신형이 좀 더 오른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그래프는 굉장히 급격하게 꺾여서 올라갑니다. 그러네요. 45세면 이제 막 보장을 좀 받을 수 그렇죠. 있고 아프기 시작할 그렇죠. 나이잖아요. 그때가 되면은 보험료는 급격하게 오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갱신형을 가입하시려면 내가 비갱신형으로 어느 정도 보험의 뼈대를 기본을 맞춰놓고 거기에 예. 보너스 정도로 가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연령대가 워낙 높아서 어쩔 수 없는 분들은 갱신 기간을 좀 더 늘려서 가입하시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분이 가입한 보험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보장의 좀 세부 내역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질병 후유장애 특약이 없습니다. 예. 네, 요즘 같은 고령화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이 질병후유장애 특약이 없기 때문에 질병후유장애 특약을 가지고 있는 보험사가 많지가 않아요. 굉장히 적은 보험사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질병후유장애 특약을 가입할 수가 없었고요. 예. 질병후유장애는 뭐 많이들 강조하죠. 인공관절, 치매, 디스크, 그다음에 내가 암 같은 거 걸리면 장기 절제하고 이식받고 이런 맞아요. 수술 하잖아요. 뭐 사고 같은 게 없어도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아픈 부분에도 보장이 가능하다고 맞습니다. 들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 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예. 무한 반복 지급하는 데다가 후유장애가 올라갈 때마다 또는 새로운 후유장애가 생길 때마다 예. 그러니까 질병후유장애 특약의 특징이 있어요. 유일하게 이 특약만 남성보다 여성이 더 비쌉니다. 여자분이 더 비싸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더 오래 살거든요. 수명이 기니까. 예. 과학적으로 수명이 좀 더 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특약은 내가 조기에 사망하지 않고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당연히 이 특약 자체는 효용성이 더 커지거든요. 보험사 입장에선 손해율이 좀 높겠다라는 생각도 그렇죠. 드네요. 나중에 좀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많은 보험사들이 갖고 있지 않고 소수의 보험사들만 이 특약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분은 이런 특약이 없었다는 거죠. 사실은 치매도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질병후유장애 특약은 건강할 때 만성질환이 없을 때만 가입되기 때문에 예. 치매보험을 따로 드시는 분들 많거든요. 나중에 걱정하시는 분들. 예. 그런데 질병후유장애 특약은 이 치매까지도 다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뭐 예. 눈, 귀, 코, 치아, 그다음에 손가락, 발가락까지 내 몸 전체가 고령화돼서 후유장애가 나타날 때마다 보장하기 때문에 내가 보험을 요즘 새로 가입한다 그러면 질병후유장애 특약은 필수로 가입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가 있겠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 보장이 되고 저는 좀 놀란 게 치매 보험도 대신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놀랍네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약도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화면에서 한번 보시겠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가지신 보험에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 그러니까 즉 100%다 되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 특약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특약이 없어요. 예. 뇌출혈, 그리고 뇌졸중, 그리고 급성심근경색 요렇게만 보장이 되거든요. 보장이 좀 좁네요. 예. 이분은 현재 건강하고 나이도 40세밖에 안 됐기 때문에 100%다 되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가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그냥 가입을 했기 때문에 뇌출혈, 뭐 8% 정도밖에 되지 않는 뇌출혈, 또 10% 미만인 급성심근경색, 그리고 뇌졸중 요렇게만 가입이 됐기 때문에 보장 범위도 굉장히 좁게 가입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갱신형인 것 그리고 비싼 것 그 외에도 보장 범위가 굉장히 좁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드린 리모델링 플랜을 한번 보자면 20년 납 비갱신 100세 만기입니다. 그리고 암 진단비는 기존의 2개 보험을 합친 것과 똑같이 5천만 원이 들어가고요. 고해감 진단비도 똑같이 3천만 원 들어가고 다만 유사암 진단비는 아까 그 보험대로라면 500만 원을 받으시는데 2천만 원으로 늘려서 가입을 해드렸습니다. 암 수술비도 아까는 200만 원이었던 것을 300만 원으로 늘렸고요. 그다음에 암 입원이 있기는 했었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2019년 1월부터 법이 바뀌었죠.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도 입원비를 주는 그런 특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져 있는 암입원 일당으로 넣어드렸고요.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가 없었는데 요것을
3천만 원씩 이렇게 넣어드렸고 질병우유장애만 90세 만기입니다. 이유는 100세 만기로 했을 땐 보험료가 너무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래도 보장 기간을 90세로 늘려서 질병우유장애 특약이 없던 것도 가입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질병상해 수술 특약이 아까 전에는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돼 있던 손해보험사 특약을 제가 생명보험사의 특약처럼, 그러니까 큰 수술비는 300만 원, 작은 수술비는 10만 원 요런 형태의 수술비로 바꿔드렸고요. 그다음에 34대 질병 수술비도 없었는데요. 뭐 뇌질환, 심장질환, 당뇨, 고혈압, 뭐 폐렴, 신부전 등등 우리가 살면서 녹내장, 백내장까지요. 살면서 한 번쯤은 수술을 할지도 모르는 것들을 묶어놓은 이 34대 질병 수술비 특약도 넣어드렸습니다. 이 특약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자기 보험 안에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이라는 거는 내가 우연하게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모든 것인데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따로 코너를 만들어서 한번 말씀드려야 될 정도로 굉장히 범위가 넓은 건데 보험료는 500원에서 600원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특약까지 이렇게 해서 요런 플랜을 짜드렸고요. 요 플랜으로 갔을 때 13만 원 정도가 나오고 실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독 실비로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총 15만 원 정도의 보험이 구성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있었던 이 S사의 뉴플러스 건강보험이나 유비무한 보험을 정리하시면서 무해지 종합보험, 무해지가 나왔기 때문에 보험료가 많이 저렴해졌죠. 무해지 종합보험과 단독 실손보험으로 15만 원 정도로 구성을 하면 지금보다 보험료는 약 6만 원 정도 이상을 줄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갱신이 실비를 제외하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갱신이 될 거다라는 거에 대한 부담감. 우리가 사실은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편해야 돼요. 보험을 가입할 땐 내 마음이 편하고자 가입을 하는 것인데 갱신형이 섞여 있다. 또는 내 보장이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더라. 이러면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100% 되는 보험으로 변경을 해드렸고 없었던 특약들도 추가를 해드렸고 그리고 보험료는 절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갱신은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앞으로 내 보험이 오를 거다라는 거에 대한 걱정은 아예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보험으로 그렇게 제가 리모델링을 해드리고 이분의 걱정 고민을 조금 덜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민지용 전문가와 톡톡 보험 처방전 시간 함께했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빠르게 연락을 주셔서 다행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갱신이 좀 문제였고요. 이번 일당에 대한 특약도 좀 요즘 상황에 맞지 않는 특약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비갱신형 보험으로 뼈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갱신으로 보완을 해보시고 전체적으로 유리한 보장 그리고 질병 후유 장애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보험플랜 119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very day, every morning he says, please leave me alone. When can I make my...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